안녕하세요. 2달 정도 전에 우연히 말을 못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소위 농아자라고 하죠. 저는 일이 좀 안 풀려서 공원에서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이 받아 마시고 남은 음료수를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는데 그만 옆 벤치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던 여자에게 음료수가 튀었습니다. 여자분 겉옷에 몇 방울 튄 거였는데 죄송한 마음에 휴지를 들고 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휴지뿐인데 닦아드릴까요? 라고 묻고 이거 써달라고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지? 이 사람 나 무시하는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질 때쯤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서 입모양만 만드시고 말소리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말할 수 없으신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시점에 대충 설명해드리고 휴지 드리면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분 손에 닥터페퍼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음료수도 닥터페퍼였거든요. 그분에게 아이패드로 닥터페퍼 음료수를 마시고 휴지통에 던졌는데 휴지통에 부딪히면서 겉옷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닥터페퍼를 즐겨 마시는데 좋아하시나 봐요. 겉옷을 한번 훑으시고 괜찮다는 제스처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헌팅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다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 하고 약간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폰에 글을 써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닥터페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혹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서 필담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30분 정도 필담으로 대화를 해본 소감은 솔직히 너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헤어지는 길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에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절한 분을 만났네요. 또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라 즐거웠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지내시지 않을래요? 저는 너무 귀찮아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히 신뢰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그분은 30살에 마르시고 청순 스타일이셨습니다. 둘 다 닥터페퍼 음료수 매니아였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일주일 지난 시점에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톡 같은 거 귀찮아하던 저였는데 글자로 대화하는 게 귀찮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점점 익숙해져 갈 때 심경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그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좀 넓은 테이블에서 필담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필담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좋아하는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만나서까지 필담으로 대화해야 하는 건 역시나 나한테 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랑
필담하면서 밥 먹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참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연락하는 것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닥터페퍼 음료수를 좋아하는 청순한 여자를 만나는 건 행운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귀찮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카톡을 보내야 하나 하고 이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그녀에게서 카톡은 계속 왔습니다. 답장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라던가 걱정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귀찮음과 그녀의 매력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 친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완전 혼났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는 거면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친구에게 혼이 났지만 그래도 결심이 서지 않아 연락하지 말자는 말도 하지 못한 채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2주가 지나 어느 날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녀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영화 보면 돈 아까울 텐데 하면서 거절도 못하고 같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도 먹고 싶기도 했고 가끔 곁눈질로 절 살피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려도 영화는 재밌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리니 재미없어 할 거라고 생각했죠? 콘서트장도 갈 수 있어요. 음악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기분 좋아요. 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귀가 안 들린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 필담 귀찮죠? 라는 말을 들어서 솔직히 귀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죠. 저도 귀찮아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솔직히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도 뭔가 인연이고 해서 친구로 지내도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미묘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제 여동생에게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저처럼 귀찮음이 심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서 클럽 활동 중 수화 배우는 게 편하다고 수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귀찮다며 수화책 보고 배우라고 책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역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수화책을 보고 공부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세 번째 식사 날 책을 보여주며 수화 좀 가르쳐 줄래?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패드에 자기가 가진 수화책 파일을 아예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수화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배운 걸 바로 써볼 수 있다는 게 즐거워서 귀차니즘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일 끝나고 그녀와 만났고 필담이 조금씩 줄어들 무렵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수화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됐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았고 나중에 카톡으로 말해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처럼 좋은 관계인데 사귀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귀가 안 들려서 사귀는 건 정말 힘들어.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귀면 고생만 하다 끝나.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동안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심한 독감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가 병문안을 왔고 저는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수아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실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 말 전부 노트에 손글씨로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친구로서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 왜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귀가 안 들리는 게 우리한테 장애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은 100% 전달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줘. 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백의 결과는 다행히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평범한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잠깐 만나는 사이 아냐?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면 빨리 헤어져!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기엔 사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도 그녀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혼자 있을 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수한 생각 끝에 제 진심을 그녀의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겨주셨는데 어머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싱글벙글 하시며 추웠지? 라고 말해주시는 게 상냥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버님은 거실에서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30년 동안 힘들게 키워왔어. 귀가 안 들리는 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다네. 앞으로 평생 참으면서 함께 살 자신이 있는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최대한 수화를 써가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결혼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걱정대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둘의 마음이지 귀가 안 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혼났습니다. 그만한 각오로 딸과 사귈 생각이야. 그러다 헤어지면 우리 딸만 불쌍하지 않나?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버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좋아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우기셨습니다. 저도 인내심이 폭발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무직이고 수입도 없이 바람 피우는 남자라면 마구잡이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도 하고 있고 수입도 평범하게 있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뿐입니다. 하고 단숨에 말해 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말을 듣고 주춤거리시던 아버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녀가 수화로 말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빠, 남자친구 수화 배운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말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했을지 아빠는 잘 알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 남자친구는 정말 진심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나는 결혼한다면 위선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결혼은 모른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하고 싶어. 말하는 내용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훈련을 해도 발음이 좋지 않기에 소리내어 말하는 걸 컴플렉스처럼 느끼는데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딸이 목소리 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시험해 보는 의미도 있기에 강하게 말한 부분도 있다며 정말로 힘들 텐데 후회 안 하겠나?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여러 가지 질문 공격을 받았지만 나름 답변을 잘 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배웅해줬는데 처음으로 소리내어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발음은 안 좋아도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왈칵 안아주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이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녀와 의사소통만큼은 문제없도록 하고 약속대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용기를 내어 사랑을 쟁취해 보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연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